예, 안녕하세요. 아침메터의 김학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터 표준,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 그다음에 시장 동향,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메터 표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 강의에 포함된 내용은 먼저 왜 메터 표준이 필요한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고요. 메터 표준의 주요 특징과 또 메터 표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메터 기기 개발 현황과 주요 사업자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요즘 뭐 메터 표준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아닐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터 표준은 2019년 12월에 프로젝트 칩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커넥티드 홈 오버 IP, 즉 집을 스마트홈, 커넥티드 홈이라는 게 스마트홈이 되겠죠. 스마트홈을 IP 기반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이전에도 뭐 OCF 같은 걸 포함해서 IP 기반으로 스마트홈 프로토콜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자들 간에 어떤 그 기싸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2014년, 2016년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2016년 정도부터 이거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뭐 올신 얼라이언스, 뭐 스레드 그룹, 올조인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다가 얘네들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일화된 표준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9년 12월에 이 프로젝트 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요걸 이제 주도한 거는 이제 CSA라고 하는 단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비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단체가 주도를 하면서 여기 보이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을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홈 연동 표준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었었고, 뭐 뒤늦게 밝혀지긴 한 거지만 애플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메터의 성공은 다른 회사보다는 애플의 적극적인 참여, 그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5월 달에 이쪽 메터에 대한 관심이 너무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프로젝트로 하기는 좀 그렇다. 사실상의 표준으로 좀 만들자라고 해서 메터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직비 얼라이언스도 그때 CSA 그룹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 스마트홈 표준, 단일화된 스마트홈 표준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많은 프로토콜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주요 테크 기업들별로 자기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었고, 또 이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고, 그런데 서로 연동이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디바이스를 사서 쓰기도 어렵고, 뭐 신뢰할 수도 없고, 뭐 보안 이슈도 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거에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메터 표준이라는 게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메터 퓨전이 단순하게 스마트홈 연동 퓨전을, 그러니까 스마트홈의 어떤 파편화된 이슈, 뭐 사용하기 어려운 이슈, 저런 기술적인 이슈만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최근에 한 2년,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능형 홈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뭐 AI at hom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능형 홈이라는 컨셉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인텔리전트 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능형 홈이라는 게 뭐냐? 사실 그닥 새로운 건 아닙니다. 기존 스마트홈에 다양한 AI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고요. 사실 기존의 스마트홈에서도 AI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기존의 스마트홈은 주로 뭐 개별 기기를 원격에서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들을 이제 조건식으로 연결시켜서 자동화를 해주는 그 정도를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여기에 예전에 뭐 그 네스트의 러닝 서머스탯 같은 뭐 그런 지능형 장비, 지능형 기술들이 결합하면서 이거 지능형 홈도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가능성들은 일찍부터 보였었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AI 기술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커다란 변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메터 표준이 그러니까 발표된 시점이 2022년 10월이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챗GPT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거는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거의 한 달 반, 두 달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두 기술이 발표가 되면서 와, 얘네들을 하나로 합치면 뭔가 커다란 변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스마트홈이라는 게, 지능형 홈이라는 게 기기들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지능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똑똑하게 제공해 주는데, 그 지능적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맞춤형,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사용자가 그 서비스가 필요하기 전에 너 이거 필요하지?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혹은 자동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능형 홈에, 어떤 스마트홈이 진화하는 지능형 홈에 대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AI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스마트홈 기기들을, IoT 기기들을 아주 심플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연동하는 그런 표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메터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메터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메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인공지능만 살펴보면은요, 뭐 인공지능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응용 관점에서 그 식별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식별형은 이미 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한다든지, 핸드폰에서 얼굴이나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기타 뭐 센서에서 뭐 소리나 움직임 같은 걸 인식하는 거, 뭐 공장에서도 많이 쓰이죠. 불량품 캐치한다든지, 어떤 데 특정한 데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가는 거 확인한다든지,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그 식별형 인공지능 기술이 가정에도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챗GPT, 뭐 퍼플렉스티,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그림을 생성하는 뭐 그 미드전이나 달리, 그다음에 DID,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텐데, 요런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스마트홈 기기들하고 연결되면은, 야, 이거 스마트홈을 이용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메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메터는 가장 큰 특징이 로컬 허브 중심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스마트홈 플랫폼들은 뭐 최근에도 HCA라는 프로토콜이 나오는데 클라우드 중심으로 연동이 됩니다. 저는 그 100% 실패할 거라고 장담을 하는데, 얘는 로컬 허브 중심으로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용자들이 스마트홈 기기를 삽니다. 스마트홈 기기를 사서 어떤 플랫폼에 연동을 해서 쓰게 되겠죠. 그랬을 때 클라우드 기반의 그 서비스에서는 집에 허브가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장치라면은 그냥 와이파이 공유기 통해서 그 기기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각 플랫폼별로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따라줘야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메터 같은 경우는요, 그 플랫폼에 기기를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댁내에 있는 요 디바이스들과 연동이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방식에도 여기 뭐 이렇게 허브 장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허브 장치는 아니고요, 그냥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하는 장치, 음성 입출력 장치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의 스마트띵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비 같은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허브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이와 다르게 전용의 허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터 환경에서는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메터 디바이스를 샀다, 특정한 플랫폼에 등록을 할 때, 뭐 플랫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클라우드로 기기 정보가 가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허브 장치에 기기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 그 자세한 것들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 집에 있는 로컬 허브들이 메터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면은 사용자의 기기나
사용자가 그 기기를 이용한 정보들이 굳이 클라우드까지 안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좋아지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데다가 또 요 기기들이 메타라고 하는 단일 표준을 따르니까 동일한 기기들을 여러 플랫폼에 여러 로컬 허브에 이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동일한 기기를 사용자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특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 기기 제조사들도 당연히 좋아지겠고요. 이 좋아지는 특성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앞에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이 개별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이 개별 플랫폼의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삼성하고 애플을 대상으로 우리 기기들을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디바이스 제조사는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그 디바이스에서 삼성의 스마트 띵스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애플의 홈킷을 지원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서 삼성의 스마트 띵스 혹은 애플의 홈킷하고 연동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두 개니까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다라는 겁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삼성, LG, 그 다음에 뭐 통신사, 뭐 SKT, KT, LG플러스, 그 다음에 건설사, 뭐 레미안, 현대, 뭐 대림,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GS, 뭐 대우 등등등등 이런 플랫폼이 10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서포트를 합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매터를 지원하면은 매터 기기 하나만 만들어주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매터를 지원해 주니까 즉 플랫폼이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제조사는 하나의 플랫폼만 지원하는 기기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디바이스를 단일 모델만 제작하면 되니까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심지어는 이제 자체 플랫폼이나 스마트폰 앱까지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기존에는 연동을 해줘야 돼서 그게 필요했는데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플랫폼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 필요했고요. 또 연동을 하려면은 또 플랫폼이 필요했고 이랬는데 이제 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난 디바이스 메터만 따르는 디바이스 만들면 메터 플랫폼, 메터 허브 어디든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용은 오히려 덜 드는데 디바이스 한 종만 만들어도 이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모든 플랫폼에 디바이스를 갖다 판매하는 게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장 확대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삼성의 스마트 띵스를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이 스마트 띵스를 지원하는지 내가 쓰려고 하는 디바이스가 스마트 띵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사야 되는 뭐 애플 이용자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애플의 홈킷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까지 삼성이나 애플을 지원하는 기기가 그닥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을 지원하는 기기는 10만 종 이상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메터 표준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요 두 회사겠죠. 예. 결국은 이제 스마트홈 시장 경쟁이 일어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이용자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디바이스를 쉽게 구매하는 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 요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바이스의 전원만 키면은요 플랫폼에 아주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혹은 제품에 있는 QR코드만 딱 찍으면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너무 심플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 사용하기 굉장히 쉬워진다. 그리고 그 방식이 모든 기기 모든 플랫폼에서 통일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요. 버튼을 꾹 눌러라. 어떤 데는 5초 이상 눌러라. 어디는 10초 눌러라. 어디는 8초 눌러라. 아니 그 시간이라도 좀 통일시키면 좋을 텐데 플랫폼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 QR코드 찍거나 아니면 시리얼 번호 입력하거나 혹은 그걸 자동화시켜서 그냥 전원 키면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너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아까 뭐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자기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디바이스 사업자들이 자기네 프로토콜에 플랫폼에 연동될 수 있도록 이제 프로토콜 API, 프로토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는 디바이스에서 혹은 플랫폼에서 요 스마트 띵스 플랫폼하고 연동되도록 이제 해주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어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작업을 열심히 해서 17만 종, 뭐 10만 종 정도의 디바이스들이 이 해당 플랫폼에 연동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몇천 종에 불과했었죠. 뭐 한 1만 종, 맥시멈 1만 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디바이스 사업자들 일일이 컨택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메타가 등장하면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바이스 라인업 확보하는 거는 메터로 퉁치고 우리는 다른 걸 하자. 다른 게 뭐겠습니까? 디바이스가 달라붙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디바이스가 연결되면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 가지고 서비스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 돈 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떤 서비스였냐면요. 클라우드 플랫폼에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디바이스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얘가 어떤 조건이면 얘를 켜줘, 얘를 꺼줘, 얘를 제어해줘.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서비스입니까? 자동화 동작, 펑션이죠. 펑션을 가지고 서비스라고 하면서 야 우리 서비스 제공하니까 돈 내. 특히 LG 플러스 한 달에 기기당 1,000원씩을 내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호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돈 되는 서비스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생활 서비스 사업자하고 연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따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 플랫폼들이 메터만 지원하면은 서비스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홈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로쿠라는 거죠. 로쿠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티빙, 뭐 웨이브, 뭐 그 정도 되는 그 OT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OTT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우리는 그냥 TV에서 스마트 TV에서 그 OTT 서비스를 직접 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셋탑박스라는 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셋탑박스를 허브로 써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DT 같은 보안회사도 집에 센서들을 많이 달잖아요. 자기네 서버 플랫폼에 연동하기 위한 일종의 뭐 게이트웨이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WM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도 그렇고 홈디포도 그렇고 홈디포는 뭐 두 개 다 뭐 어떤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이제 리테일 사업자잖아요. 이런 데서 스마트홈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왜 하려고 그러지? 아마존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왜 아마존이 스마트홈 사업을 할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스마트홈 기기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아마존닷컴 매출을 늘리자. 플러스 AWS 서비스를 확대시키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데도 스마트홈을 바탕으로 자기네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디바이스 제조사가 메터를 지원하는 기기만 만들면 아무데나 갖다 팔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기를 갖다 팔 이 사업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와치메터 같은 회사가 그 디바이스들을 다 소싱을 해서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디바이스 제조사 같은 경우는 기존입니다. 기존에는 이 스마트 램프를 만들었다. 그럼 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얘를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요. 얘 플랫폼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여기다 등록해 놓은 다음에 그래 삼성, LG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LG가 최고니까 여기하고만 연동시키자 라고 하려면은 연동 작업을 2번 해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디바이스 제조사가 약자니까 스마트 띵스도 지원해주고 LG 신큐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이쪽도 저기 뭐 이렇게 좀 연동을 하면 좋겠는데 뭐 고객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 연결해봤자 얼마나 팔리겠어. 그래서 연동을 포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매터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터를 도입하게 되면은 매터 디바이스만 개발하면 됩니다. 얘네들도 매터를 지원하고 얘네들도 매터를 지원하니까 그냥 매터 표준을 통해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이 기기를 사서 나는 카카오에 붙일 거야, 나는 구글에 붙일 거야, 나는 뭐 자이 아파트에 붙일 거야. 물론 이런 데가 매터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냥 여기다 갖다 매터로 연동을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뭐 갑자기 딸내미가 나는 뭐 스마트 띵스에 붙여서 쓰고 싶어. 그럼 스마트 띵스에 또 갖다 붙여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디바이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은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거 메터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니까 좀 초기에 돈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증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메터를 지원하는 그 뭐 모듈, 칩셋 모듈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옛날에 와이파이에 비해서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 부대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뭐 스마트 램프가 기존의 램프보다 더 싼 메터를 지원하는 램프들이 기존의 램프보다 더 싼 그런 제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소비자들은 좋은데 디바이스 제조사들은 조금 피곤해지겠죠. 원가 경쟁이 없는 기업들은 좀 시장에서 도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용자들을 보게 되면 사용자들은 기존에는 자기가 스마트홈 기기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기기 박스에 있는 이런 로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얘는 아마존 알렉사 지원하고 애플 홈킷 지원하고 구글 홈 지원하네. 그런데 삼성 스마트 띵스 지원 안 하네? 애플 신큐 지원 안 하네? 제가 스마트 띵스 사용자라면 이 제품 못 씁니다. 예. 혹시 난 될 줄 알고 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굉장히 난감한 거죠. 예. 그랬는데 앞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아마존하고 구글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도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과도기적으로는 디바이스 제조사가 약간의 더 비용이 들 수가 있기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터를 지원을 했더니 이거 2개 플랫폼 말고도 다른 데서는 메터로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 아마존하고 구글에서도 메터로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제품에 있는 메터 로고만 보고 구매를 하면 되겠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5개를 지원합니다. 아마존하고 구글,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자기네 A-이라는 거, 그다음에 애플의 홈킷, 그다음에 메터까지 전부 이제 6가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네 A-이라는 플랫폼 연동시킬 거고요. 아마 디바이스 자체에서 메터를 지원해 줄 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이 플랫폼하고 연동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홈킷도 있는 거 보니까 홈킷은 또 로컬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얘는 기기에서 메터, 홈킷, A-, 이 3가지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과도기는 좀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들은 아예 배째 난 다른 거 다 지원 안 할 거야. 메터만 지원할 거야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런 디바이스를 사면은 아까도 뭐 말씀 다 드렸는데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기존에는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별로 다 다른 거예요. 뭐 램프 같은 경우는 껐다 켰다 막 해야 되고, 뭐 어떤 거는 스위치를 꾹 눌러야 되고, 어떤 거는 전원을 킨 다음에 와이파이를 그 소프트 AP를 생성하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제 메터에서는 그걸
QR코드를 찍거나 일련 번호를 입력하거나 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 QR코드 찍는 거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바이스에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QR코드하고 관련된 정보 혹은 제품의 일련 번호를 그냥 블루투스를 통해서 허브한테 보내주면 되긴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동작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거를 하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영상 보시면은요, 이제 제게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여러 개의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알렉사가 이렇게 딱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는데, 제가 한번 스마트 띵스를 그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메터 기기의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스마트 띵스를 실행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새로운 램프가 발견됐다. 추가할래? 지금 추가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막 연결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모두 완료했다라고 끝납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라고. 난 버튼 한번 클릭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잘 켜지나 꺼지나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옛날에는 스마트홈을 쓰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알아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다가 메터 오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사다가 전원만 딱 연결하면은 끝. 예,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소비자 효용이 있을까요? 일단 쓰기가 너무 쉬워진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건 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스마트홈을 좀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이렇게 기기별로 다양한 앱들을 설치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지금 이제 40 몇 개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죠. 핸드폰에 내가 이 회사 기기를 쓰려면 이 회사 앱을 깔아야 되고, 이 회사 기기를 쓰려면 이 회사 앱을 깔아야 되고, 또 이 회사 기기를 쓰면 이 회사 앱을 깔아야 되고,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메터를 쓰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나는 스마트 띵스가 제일 좋다 하면 스마트 띵스만 쓰는 거고요. 나는 애플 홈킷이 좋다 하면 애플 홈킷을 쓰는 거고, 나는 뭐 LG 싱큐가 좋다 하면 LG 싱큐만 쓰는 겁니다. 핸드폰에 앱을 하나만 깔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또 추가적으로 앱을 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복잡해지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멀티 어드민입니다.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플러그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얘로 불을 켰다 껐다 뭐 켰다 껐다, 디바이스 하나가 4개의 플랫폼에 연동이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멀티 어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사실은 일반 사용자한테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플랫폼을 쓸 때, 저는 주로 2014년부터 이 스마트홈 기기를 써서 아마존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은 아마존 걸 쓰기를 싫어해요. 이게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스마트 띵스나 아니면 애플의 홈킷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런 경우에 제 거를 떼서 그쪽으로 다 넘기자니 또 제가 또 싫은 거고, 어쨌든 간에 서로 싫은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메터가 되면은 그 메터를 지원하는 기기를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동시에 5개까지의 플랫폼에 연동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애플의 홈킷이 연동되는 경우는 이제 최대 4개까지 연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터가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로컬 제어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기존의 스마트홈 구성 방식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로컬 허브에 기기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반면에 삼성, 여기 구글, 아마존, LG 뭐 이런 기타 회사들은, 뭐 기타라고 하긴 좀 죄송한데, 이렇게 다 집에 이 컨트롤러가 있더라도 기기 정보를 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기기는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 컨트롤러에서 명령을 보내면 얘가 이 플랫폼으로 신호를 보냈다가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구조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얘가 컨트롤러이자 허브입니다. 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온도 조절해 라고 하면은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아 보이세요? 뭐 각각의 장단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로컬 방식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메터에서는 이 로컬 방식을 쓰는데 기기들이 로컬에서 연결되니까 제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여기 인터넷이 단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뭔가 제어 신호를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제어도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로컬에서 다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동일한 기기를 이렇게 서로 다른 플랫폼에 동시에 연동해서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경우는 보면 기존에 구글의 이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역할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컨트롤러 역할뿐만 아니라 로컬 허브 역할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구글도 기기 정보를 여기 로컬에서 저장을 하고 이제 사용자가 이 로컬에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이 정보를 다시 여기 그 허브에 있는 정보를 플랫폼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한테 맡겨놨는데 구글도 야 우리도 이제는 클라우드로 안 할 거야. 그냥 로컬로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메터가 되면은 플랫폼 사업자는 이제 돈 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디바이스 연동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 혹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연동으로는 돈 버는 게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API를 개방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 굉장히 폐쇄적인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홈킷을 이렇게 홈킷 앱 1, 홈킷 앱 2, 자기네 홈킷 프레임워크를 다른 앱 개발사한테 개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어떻게 벌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도 애플 홈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돈을 벌긴 하겠지만 우리가 API를 개방해 줄 테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애들 우리 거 갖다가 돈 벌어. 그럼 애플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기들을 많이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자기네 그 햅 프레임워크 요걸 따르는 기기들만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기기가 많이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칩이라고 돼 있지만 메터 기기들을 여기다 수용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기들이 달라붙을 수 있겠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그리고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이 갖다 쓸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걸 하면은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야죠. 그래서 애플이 2021년 6월에 이렇게 하니까 한 2년 정도 지난 2023년 10월 달에 삼성도 스마트 띵스 API를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4년 1월 달이었나? 2월 달이었나? LG전자도 우리도 API 개방할 거야. 연말까지. 2024년 말까지. 근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나 될 것 같은데 뭐 그 수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규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거 로쿠 같은 회사, 아까 ADT 같은 회사, 홈디포, 월마트 그런 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케아나 필립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했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허브에서 이제 메터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얘네들도 자기네 방식으로 직비를 통해서 자기네 방식의 기기들만 연결을 시켰는데 이제는 메터 기기도 여기 연결해서 제어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만 하려나? 다른 사업자들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고유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라는 겁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조명 회사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명만 하는 게 아니라 보안 관련된 기기들도 만들고 있고 관련 서비스를 합니다.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명과 연관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보안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마트홈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고 자신의 비즈니스와 연계시켜서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리테일 사업자나
아니면 서비스 사업자, 다양한 출동보안사 같은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들, 아니면 여기 홈디포나 월마트 같은 전자제품 양판점이나 여기 이제 이마트 같은 리테일 사업자들, 이런 데들이 스마트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만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요. 아마 2025년 1월 정도에 오픈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들을 판매하는 그런 쇼핑몰이 됩니다. 뭐 이런 쇼핑몰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는 특징이 뭐냐, 메터 기기들만 갖다 팝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기들은 모두 다 KC 인증을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받은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이런 기기들을 사서 쓰시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싸니까 사서 쓰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검증이 안 된 제품들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 팔리는 제품들도 알리에서 팔거든요. 근데 국내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뭔가 개선 작업을 한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믿고 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셨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AS까지, 물론 그 기간은 뭐 1년 내지 2년 정도로 굉장히 제한되긴 하겠지만 사실 뭐 그 정도여도 땡큐죠. 네.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1월 달부터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여기 모두스 홈은 뭐냐, 저희가 이제 이 상표 그 출원까지 지금 한 상태인데요. 모두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두스는 라틴어로 뭐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홈, 집, 영어하고 라틴어가 이제 결합된 그 표현인데, 집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마트홈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메터로 굉장히 심플하게 집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그 생활하는 방식까지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쓰니까 모두스 홈 하면은 모두의 집, 뭐 모두의 스마트 홈, 아니면 모두의 집,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모두스 홈, 이 두 가지 용어 둘 다를 지금 이제 상표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메터 표준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터 표준은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아까 처음 발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1.0이 발표가 됐고요. 1년에 두 번씩 해서 1.1, 1.2 2023년에 발표됐고, 2023년에는 1.3, 1.4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4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업계 프로토콜, 아까 전 플랫폼, 뭐 삼성 같은 경우는 1.3까지 지원하고 있고, 애플은 1.2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아직도 1.0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하고 애플은 지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뭐 느낌상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은 삼성은 1.4를 지원할 것 같고요. 애플은 1.3 정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렇고, 그럼 이제 메터 기기는 얼마나 많이 인증을 받았느냐? 아까 2022년 10월에 발표가 됐고요. 2024년 11월 26일, 거의 한 2년 한 보름 정도 사이에 대략 4,500개의 디바이스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디바이스는 4,345개고요. 전체 소프트웨어까지 합치면, 컨트롤러까지 합치면 4,500개 정도가 메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게 2년이라고 가정하면 365일 곱하기 2 하면 730일 정도 되잖아요. 730일 동안에 4,500개가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6개, 뭐 하루에 6개 꼴. 만약에 근무일로 따지면 하루에 한 7개 이상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거죠. 과거에 아까 이제 비슷한 프로토콜이 OCF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걔는 얼마나 그 OCF 인증을 받았느냐? 아마 지금까지 20개도 안 될걸요. 많으면 한 25개? 예. 몇 년이 지났는데. 죽은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HCA 인증된 디바이스 개수는 모릅니다. 하지만 걔 같은 경우 가전 쪽에만 제한되어 있고요. 아주 일부 가전들,
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걔네들은 가전에 인증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연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얘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느냐? 국내에는 이 메터 퓨전을 개발하는 CSA에 대략 한 20개 기업이나 기관이 가입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댑터로 가입해 있는데 약 한 50여 개의 기기가 현재 메터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 중에 저희가 3개를 취득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개를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메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갖다 팔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메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터 인증 절차, 메터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CSA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메터 표준 얼마나 잘 따르는지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 공인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국내에는 이제 TTA 같은 데가 있고 여기 TTA 외에도 뭐 여기 뭐 GRL이라는 데나 TUB 라인랜드 뭐 이런 데 뭐 UL인가 뭐 그런 데도 있고요. 한 3-4개 정도의 공인 시험 기관이 있는데요. 뭐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TTA를 통해서 받으면 인증 비용을 8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액세서리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이거는 기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거에 80%를 할인을 해주니까 대략 160에서 200만 원 정도 내면은 인증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저렴한 거죠. 디바이스 가격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줄여주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받으면 이게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TTA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테스트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결과를 CSA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시험 잘 됐네 하면서 너네들은 이제 메터 그 기준을 잘 따랐으니까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은 이제 메터 로고를 쓸 수 있어. 메터 제품 만들어서 팔아도 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DAC라는 디바이스를 인증하는 그런 인증서를 따로 발급해서 디바이스마다 고유한 DAC를 박아줘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해야지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특히 요 DAC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드림 시큐리티 쪽을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에 드림 시큐리티하고 이제 촬영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메터 인증 받으려면 CSA 회원가입이 필수라고 했는데 CSA 회원에는 4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사회 역할하는 프로모터, 그 다음에 파티서펀트, 그 다음에 어댑터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어소시에이션으로 이제 공짜니까 활동을 하다가 와치메터라는 회사를 차린 다음에 어댑터 레벨로 회원가입을 했고요. 연 $7,000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 정도 되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1,000만 원이네요.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950만 원 정도 그 가입을 했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거의 300만 원이나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아유 겁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서펀트나 프로모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표준을 제정하는 데까지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댑터도 총회 같은 데 가면은 회의하는 데 참여할 수는 있지만 뭐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회원사는 표준이 나오게 되면은 초안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메터 표준을 지원하는 기기를 더 빨리 준비를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점이 있겠죠. 메터 디바이스 인증 현황, 아까 제가 뭐 한 4-5천 개 인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터 인증을 받은 기업, 올해 10월 말 기준입니다. 투야라는 회사, 뭐 투야 디바이스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투야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투야가 메터 쪽에서 1등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투야는 투야 플랫폼을 지원하는 모듈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듈을 사다가 투야 기기, 투야
메터 인증을 받습니다. 그럼 그 메터 인증을 받은 기기들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CTP 인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개수도 많기도 하지만 동일한 인증을 받는 CTP 인증을 받는 그 개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등이 제미스마트하고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름을 예전에 알았었는데 뭐 센젠의 퀴냔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리다슨이라는 회사, 요 제미스마트하고 요 두 회사가 141개로 2등을 앞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미스마트 제품을 국내에 공식으로 이제 총판격으로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스마트 제품을 이용하실 분들은 앞으로 메터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모드솜을 통해서 정식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다슨이라는 회사가 111개, 애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여기 루미 같은 경우가 아카라죠. 아카라인데 이제 여기도 이게 뭐 똑같은 제품을 여러 형태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개수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10개 정도밖에, 10개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가전 회사인데 얘네들이 많이 또 받았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모델이 파생 모델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하나 받으면 뭐 그냥 한꺼번에 5개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도 한 10개 이하의 기기를 이제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애플하고 삼성하고 LG하고 뭐 구글, 아마존 이런 데들은 메터 인증을 받은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디바이스로 인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받았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뭐냐? 아까 AI 스피커 같은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허브 장치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컨트롤러 기능을 하는 애들, 허브 기능을 하는 애들, 그런 걸로 이제 인증을 받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허브가 많지 않아?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적고 다른 데들이 많을까?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는 뭐 가전제품에 넣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애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애플도 보면은 사실 애플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애플도 이제 기기들이 좀 꽤 됩니다. 일단 PC 있죠, 핸드폰 있죠, 태블릿 있죠, 애플 TV라는 셋탑박스 있죠, AI 스피커가 있죠. 여기에 종류가 가짓수가 몇 개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60여 개, 70개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워치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많죠.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중국 기업들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 메이저 기업들만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메이저 기업만 하면은 한 85% 정도가 중국 기업이고요. 전체를 다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 정도 중국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3개의 메터 인증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뭐 많은 기기들 인증을 직접 받을 예정이고, 또 인증받은 제품을 또 소싱을 해서 유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15종 이상, 뭐 최대한 25종까지 디바이스를 유통을 해볼 예정입니다. 메터 표준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메터 표준 액세서리들만 지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메터 표준 1.2 버전, 즉 2023년 10월 달에 나온 메터 1.2 버전에서 가전에 대한 그 표준을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달에 나온 메터 1.3 버전에서도 추가 가전에 대해서 표준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 아까 미디어그룹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 선풍기,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오븐, 이런 데서 이제 메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풍기, 여기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에어컨,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이얼이 인수한 G라는 회사 아시죠? G, 미국 회사였는데 하이얼이 인수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에어컨 같은 것들 지원을 하고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봇이나 뭐 에코박 같은 데는 메터를 지원하는 그 로봇 청소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메터를 지원하는 가전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표준이 나오게 됐을 때 그 표준을 지원하는 제품이 나오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까 1.2 표준이 23년 그 10월 달에 발표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제 1년 한 1, 2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메터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CES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메터를 지원하느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가전이 좀 많이 보급이 되면은 메터 시장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애플하고 삼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5억 개 이상의, 그다음에 7억 명 이상의 알렉사 이용자들이 에코 스피커를 이용해서 스마트홈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알렉사를 지원하는 기기를 살 수도 있겠지만 메터를 지원하는 기기를 사서 붙여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메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와중에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메터 표준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0월 4일 날 메터 1.3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가장 많은 기기들이 플랫폼에서 메터로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에 월 마운트형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 요거는 그냥 아이패드 미니를 이렇게 벽에다가 부착시킨 그런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벽부형, 아마존으로 치면 이제 에코 허브 같은 장치 혹은 에코 쇼 15나 21인치짜리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그 AI까지 집어넣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아마 애플 유저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게 될까. 그리고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홈팟 같은 데도 들어가지고 하면은 저는 스마트홈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건은 이런 애플에서 한국어를 지원을 얼마나 해주느냐.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가 또 적용이 돼도 한국어나 한국어에서의 적용은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움으로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좀 기대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기 메터에 대한 최근 동향, 뭐 메터에 대한 기본 표준 특징뿐만 아니라 최근 동향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5년 1월 달부터 메터 디바이스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모두스 홈이라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B 사업자들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연락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